세계를 상대로 무려 5조 원의 사기 스캔들 일으킨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기꾼 조 로우 이야기입니다. 이 조 로우,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위대한 개츠비? So the court upheld his prior guilty conviction. The Sovereign Wealth Fund was aimed at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He's also facing a fine of over $46.8 million. Get my justice, and I didn't get a fair trial based on its principle. 말레이시아 전 총리인 나집 라작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45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나랏돈, 말레이시아 돈을 빼돌리고 현재는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네. 심지어 안 잡혔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너무 재밌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일 거예요, 100%.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꼭 잡아야 된대. 아니 근데 사진에 왜 디카프리오가 있어요? 왜 지금 같이 두 명이 찍었지? 왜 같이 있어요?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디카프리오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절친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디카프리오도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 로우가 준 선물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조 로우가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랑 절친이니까 영화에도 투자를 해주고 또 105억 원 상당의 미술품도 선물을 해줍니다. 근데 디카프리오가 다 받았어요. 이게 105억 원짜리 그림이에요? 바스키아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조 로우의 이런 행각이 알려진 다음에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때 이제 오스카상 트로피랑 네. 저 미술품을 미국 정부에 다 반환을 그렇죠.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셀럽들한테 이렇게 친해지려고 선물하는데 이 돈을 다 쓴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디카프리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조 로우는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있죠. 미란다 커와 또 비밀 연애를 했었던 관계라고 합니다. 올랜도 블룸 전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랜도 블룸과 이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014년에 여러 명의 이제 재벌과 만날 시점이었거든요. 미란다 커한테 91억 원 상당의 보석과 크리스탈, 피아노를 선물하면서 팬심을 샀고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 미란다 커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헐리우드 셀럽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페리스 힐튼한테는 25억 원 상당의 샴페인을 선물하면서 인맥을 쌓기도 했습니다. 와, 야, 너 빡빡빡 썼네요. 아, 진짜. 아니, 이게 저분들을 근데 사실 만나려면은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본인도 셀럽이 돼야지만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자기 거예요, 이거? 자기 겁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요트 구매합니다. 3천억 원. 와, 이거 나 몇백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3천억이에요? 그렇죠. 3천억에 달하는 요트와 390억 원 상당의 개인 제트기까지 마련을 했고요. 제트기가 싸보여 갑자기. 아니, 이거 보트가 더 비싸네. 제트기 타고 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셀럽들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와 친구를 하려고 다들 이렇게 모여들었고 거대한 파티를 매일매일 즐겼다고 합니다. 조 로우한테 왜 이렇게 다들 속았지? 하는데 이게 들킬 수 없었던 이유가 네. 조 로우 자체가 약간 그 백만장자,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 출신. 아, 걔가 원래 그랬구나. 뭐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하지만 영국 최고 명문인 헤로우 스쿨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인 리자 아지즈와 연을 맺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조로우는 현재 인터폴 수배 중인 거죠, 아직도? 네, 수배 중인데 지금 뭐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 로우 같은 행동을 했다. 네. 그러면 형법상 횡령죄라든지 아니면 사기죄를 성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형량이 높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3범죄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10년 정도 선고가 된다. 그럼 미국에서는 100년. 150년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 로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잡히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케일이 뭐 글로벌하네요, 진짜. 네. 자, 가짜 상속녀.
관종 끝판왕입니다. 가짜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그런 관종 짓을 했다는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였죠. 땡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된 애나 만들기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거나 인간칭의 보신 적 애나. 있으세요? 당연히 봤어.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게 그러면 실화네요? 맞습니다. 실제 주인공 이름은요. 애나 소로킨. 예. 이게 아마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가지고 뉴욕 사교계에 등장해서 나는 이제 독일계 백만장자의 딸이고 6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7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상속녀야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네. She was born in Russia and raised in Germany in a family notable for, well, not much. SNS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죠. 백만장자라고 말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 트럭 운전사였다고 그냥 하고요. 평범한 가정에. 너무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계속 그렇게 펑펑 써댔던 돈들도 다 지인한테 뭐 빌린 돈이거나 아니면 신용담보를 통한 대출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얘 이렇게 거짓말을 잘 했는데 이렇게 막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걸린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종, 뭐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영향력이 특히 패션계 쪽에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커져서 이제 제대로 된 규모의 사기를 기획을 합니다. 2017년에 그 미국의 맨하튼에 애나 델비 재단을 이제 설립한다라는 명분으로 위조 서류를 또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좀 안 되는 돈의 대출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는 야, 너 상속녀라며 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네가 아직 대출을 받냐? 그러네요. 네, 700억 있다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그녀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고 말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돈 많은데 뭐하러 대출해? 그렇죠. 그러니까. 딱 걸렸네요, 신기하네. 거기서. 딱 걸렸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뉴욕 검찰이 소로킨에 의한 피해액을 좀 추산을 해봤는데 네. 총 2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4천만 원 정도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로 추방이 됐고요. 다수의 절도와 사기 혐의로 결국 2019년 5월에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왜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해서 세상에. 그 재판 룩을 연출을 합니다. Found fame, turned court into a circus. She hired a celebrity stylist, created a social media buzz, and made sure all eyes were focused on what she was wearing. 그래서 재판 그 길 하나마다 굉장히 드레시하게 옷을 재판 잘 입고 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시태그가 달려서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고 그 법정 룩이라는 계정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소신 있는 한마디를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다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네. 돈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애나 소로킨 다운 말입니다. 100억을 뜯어냈다고요? 이건 그냥 아예 문장 자체가 범죄인데? 일본의 한 여성이요. 네. 자신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귀었던 남성, 그런 남성들을 살해해서 그 남성의 유산이라든지 보험금을 챙겨서 100억 원을 챙긴. 그래서 일본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린 사건입니다. 대단한 여자분인가 봐요. 아니 블랙 위도우라고 하면은 이제 교미 후에 네. 암컷이 수컷을 좀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연세도 많으세요. 일본 교토에 사는 60대 여성 가케이 치사코 씨 이야기인데요. 60대요? 60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약간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아니 설명이랑 논문 사진이 지금 블랙 위도우가 60대 여성분인데요. 현재 사형 선고 받고 수감 중에 계십니다. 이게 사형 떨어지려면 정말 극악무도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이 여성과 만나는 남성은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쇼킹한 게 지금처럼 완전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더 놀랐던 거예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2014년에 일본 교토부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발견하고 보니까 바로 그 치사코 씨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가케이 이사오 씨인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그런데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이 부인을 딱 지목하고 체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된 거예요. 목살이네. 그런데 소화가 되면서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청산가리를 먹일 때 초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먹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뭔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부인이다라고 유력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내를 의심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결혼 기간이 한 달인데 나중에 뒤를 좀 보니까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아내, 전액이 다 아내한테 가도록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조금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내. 그런데 이 여성이 되게 뻔뻔했던 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내가 어떻게 남편을 죽이냐. 난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私が毒を手に入れる手段がないですよ。殺人事件なんて言われるなんて、ほんまにそれするぐらいやったら下髪切って死んだ方が楽ですわ。 사람 아니야, 악마. 와 진짜. 근데 한 분한테 배국을 받았어요? 총 4분이 사망을 했고 그 보험금으로 탄 금액이 이제 100억 원이 된다. 4명. 그쵸. 4명이나? 네네. 이 치사코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23살에 인쇄업을 하던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연사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속인이잖아요. 뭐 인쇄 관련돼서 뭐 회사라든지 뭐 유산 다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산도 탕진하고 인쇄업도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돈 많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이제 딱 가입을 하고요. 야, 진짜 무섭다. 그 이후에 교제와 총 4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 10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치사코 씨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할 때 2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산이 있을 것, 자식이 없을 것. 역시. 실종돼도 찾을 사람이 없고. 아니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상속 관계가 복잡해져서 그렇구나.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타겟을 삼고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 남자랑 식사를 하면서 혹시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 이게 계속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 그러면은 하네요. 복용을 많이 하면 체크 마음에 들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남자 이러겠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해가 또. 오해 너무 오해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남편 되시는 그 이사오 씨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을 넘어간 거거든요. 이건 캡슐에 담아서 청산가리를 먹게 한 거예요. 와. 무서워요. 진짜 블랙 위도우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들 의심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험 수익자를 그러니까요. 부인이랑 하고 그리고 유산 상속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매력은 뭐죠? 그쵸? 뭐예요? 맞아요. 뭐가 그러니까 이 있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치사코의 연애 기술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녀의 연애 기술 알고 싶다. 네. 왜냐면 맞죠. 궁금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궁금할 수밖에 없어. 이 치사코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들을 말해냈는데 그 3가지 기술이 요리, 요리, 그리고 집안일, 집안일. 그리고 이제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밤 기술. 어머? 어르신들이 이제 뭐 나이 들고 혼자 사시다가 옆에서 또 챙겨주니까 오죽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서글서글 또 했겠죠. 이 4번째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1년 뒤에 체포가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2명의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랐어요. 사실 구제를 치르기도 전에 교제를. 아니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만났던 남자 2분 중에 한 분이 증인으로 이제 섰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치사코 씨가 애교가 그렇게 많고 남성분들의 자존감을 막 팍팍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신. 어떻게 하면은 남자들이 그 넘어오는 되게 기뻐하는지를 다 알고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면은 좀 이분은
현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3건의 살인 그리고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지금 선고를 사형을 받은 거고요. 본인이 이제 나 치매가 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을 텐데 진짜. 이 사람 유명하죠? 아 유명해요? 알아. 당연하죠. 2년 동안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이게 유네스코 사무총장,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니제르 대통령, 그리고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이죠. 아가칸 왕조까지. 아가칸. 네네. 범행 대상만 해도 50여 개국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기의 사기 사건인데요. 진짜. 이게 이제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어머? Il a soigné sa mise en scène, peaufiné le décor, jusqu'aux drapeaux européens et français.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가면을 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가면으로 사칭이 돼요? 진짜 대단해요. 이게 어떻게 아니 근데 가면이면은 이게 상상 초월. 티가 날 텐데. 특수 분장이 아닌 이상. 탐 크루즈 나오던 그거 미션 있잖아.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거기 쫙 그 실리콘. 올렸었잖아. 실리콘. 이렇게 붙어가지고. Et encore, cela ne suffirait pas. 기사 사진 보면은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장관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친 거죠. 네, 진짜 저기 보이시잖아요. 진짜 영화네. 맞아. 예, 2015년부터 2년 동안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건데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인 아가칸 왕족의 경우에는 200억 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가면 쓰고 화상 전화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네. 티가 좀 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서 이제 프랑스 국기 있고 이렇게 네. 딱 전시하고 장관 그 집무실을 완벽하게 이제 복제해서 네. 정말 정부 공식 문서로 보이는 편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엄청난 이제 신경과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지식이라든지 뭐 화술 뭐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해서 엄청 연습한 이슈에 거죠. 딱 맞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어로 푸 드리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 그러니까 드리옹이 이제 르드리옹이 장무관 이름이고 푸는 가짜. 그래서 가짜 드리옹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불어로. 네.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체포가 됐고요. 프랑스의 사기죄와 신원 도용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